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 유포 등으로 검찰에 피소됐습니다. 노 의원의 이번 피소는 현직 의원 사상 최초로 피소된 것으로 지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군정질의 보충질문 자리에서 노 의원은 수탁업체 사업주가 미화원들을 채용하는데 이력서를 낸 사람을 쓰겠느냐, 가까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을 쓰겠느냐라며 장항운수 직원이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48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의 친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해서 30명이 됩니다. 30명. 이 사람들은 무조건 위탁을 원하겠죠. 이에 대해 SBN 뉴스가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인을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 내가 파악한 거는 매제들, 조카들 있는 거는 알아요. 그 인원들이 이제 사돈에 이렇게 되는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한 10대 명? 찍어내라면 찍어내야겠는데. 이에 장항운수 측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지난 16일 노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장항운수 측은 노 의원의 발언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장항운수가 서천군과의 생활 폐기물 위탁 계약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 의원의 허위 제보는 계약 연장 불발 위험과 청소차 장비대 등 수십억 원의 손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의원의 지인이 몇 해 전 고소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회사를 음해한다는 생각이라며 군의 민의를 대표해 봉사해야 할 중대한 신분임에도 근거 없는 행위와 허위 제보를 저지른 것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며 분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연결했으나 노 의원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전 통화 안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노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고발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의원 개인의 사리 사욕이 아닌 국민의 혈세 방지를 하고자 했으나 현재 위탁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상태라며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 것은 친인척이 4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본인은 사돈의 팔촌을 강조한 것이기에 들으신 분들이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BN 뉴스의 장항운수 채용비리 논란 사실 확인 결과 장항운수 청소 인력 48명 중 30명은 전 수탁업체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인력이었으며 이후 채용된 18명 중 4명만이 사업주의 외사촌 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노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의 A중학교에서 교사가 한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옳고 그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9일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아들 C군이 2017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A중학교 교사에게 손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B씨는 지난 2017년에 A중학교 D교사가 체육 시간에 자신의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여름이었고 운동장이었고 체육 시간 준비 운동이 끝나고 이제 아이가 음료수를 먹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 음료수를 마시냐고 하면서 욕과 함께 아이를 이제 머리를 때렸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한 대는 아니었고 5-6대 이렇게 맞고 아이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넘어진 아이를 운동화발로 이제 수차례 또 폭행을 한 거죠. 반면 D교사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주장과는 달리 C군을 때린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이 이제 와서 소환장이 오니까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 싶다.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냐. 그 반 애들한테 여쭤보고 그랬더니 다른 애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쌤도 그런 문제로 상담한 적도 없고 애들 상담했을 때도 누가 뭐 맞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학부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엄마가 이제 하고 이제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네. 이제 학교로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라고 하면서 삿대질하지. 그래서 삿대질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가슴을 뭐 이렇게 폭행하고 밀고 막 자꾸 시행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학부모 B 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해당 교사가 적반하장식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웃고 계시네요. 시원한 데서 아이는 저렇게 억울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러면서 아이라고 왜 욕을 하셨나요라고 제가 따졌는데 그 선생님의 진술서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한 걸로 돼 있어요. 이에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5월 시군이 또 다른 이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 교사에게 명치를 발로 맞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거죠. 반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면서 아이 명치를 이제 발로 이제 차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명치를 맞으니까 앞으로 숙였죠. 숙였는데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 뒤통수에 손바닥으로 또 내리친 거예요. 이에 해당 교사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여러 번 시켰고요. 한편 피해 학생인 C군은 A학교에서 관내 F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세계 국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을 실현하기 위한 2019 계룡 세계 국문화 엑스포의 지원 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9일 도청대 회의실에서 2019년도 4차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엑스포 준비 상황과 역점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는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개최될 2020 계룡 세계 국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총 59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도 엑스포 지원단 실무협의회 운영, 학생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국 학교 홍보, 행사자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숙박음식 위생관리 종합대책, 대기업 등 후원 협찬사 섭외 협조 등의 지원 사업 등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엑스포 준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격월로 엑스포 준비 상황 점검 전체 회의를 열어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문화 엑스포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평화 메시지 전달, 군문화의 긍정적 가치 공유 및 확산, 충남 계룡시 방위산업 중심지로서 위상 정립 등을 위해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 일원은 현재 마을 곳곳이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2017년 장안 국가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하려다 실패한 아스콘 공장이 올해 마서면으로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분개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정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마서면 옥북리 마을이 소란스러워진 것은 이달 초. 현재 마을은 온통 결사반대, 절대 반대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천 일대와 마서면 옥북리 마을 곳곳에는 강한 문구에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설립 소식을 우연히 부동산 업자로부터 접하게 됐습니다. 땅을 팔라는 말에 이은 공장 설립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의 네미콘 공장 안 친다는 그 앞에 하우스 하는 분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보러 그 땅 좀 팔으라고 하고.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네미콘 아스콘 공장 좀 차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그때 알지를 못했으면 솔직히 얘기가 그냥 우리 주민들도 모르게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허가도 나고. 아울러 마서면에 들어서려고 하는 아스콘 공장은 지난 2017년 장항산단의 입주 1호 업체로 들어서려다 국민들의 반대로 실패한 업체로 밝혀져 주민들의 빈축을 더욱 사고 있습니다. 그 업자께서는
아무런 뭐 공해도 없이 뭐 완전 최신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식품 공장에서 해수협 인증을 못 받는다고 공인해서 딴 군에서 인정을 해주고 딴 데로 옮겼을 때는 이것은 공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이 인근 주민들은 전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인 공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 한 있어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18가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는 주민들은 행정당국마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자 더욱 분개했습니다. 이 아스콘하고 네미콘에 대해서 면담을 신청했더니 받아주지 않는데 면담을. 또 하나는 또 군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않고 참 한여름에 우리 주민들이 힘들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와 회피가 아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려는 위치는 마서면 옥북리 산 1-3번지 일원으로 마서면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면차원의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예산군 일원을 긴급 방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예산군 일원에 197.9mm의 많은 비가 내려 시설 채소 등 재배하우스 273동 17.5헥타르가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양 지사는 예산군 일원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돌아본 양 지사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써 키운 수확 작물을 수확 직전에 통째로 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그 마음을 잘 받고 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험 들은 농가는 나름대로 피해가 어느 정도는 보전될 수 있지만 보험도 들지 않은 농가는 그야말로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규정을 떠나서 대파 작업을 할 때 예산군과 함께 충청남도에서도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예산을 투입해 배수로 준설 작업과 수초 제거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그 강우량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수로의 준설 공사와 수초 제거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 작업과 수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예산군은 29일 오전 8시 기준 246mm로 구체적인 피해 농가는 예산읍 3개 농가 1헥타르, 오가면 22개 농가 16.5헥타르이며 현재 퇴수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뜨거운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릴 여름문화예술축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군은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춘장대 해수욕장 중앙광장 특설무대에서 춘장대 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꾸며지는 이번 축제는 낮 시간대 프로그램 춘장대 푸파 페스티벌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구성하고 한여름밤의 트롯 이야기, 청춘 이야기를 통한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흥을 돋을 전망입니다. 또한 밤 시간대에는 시네마 춘장대와 불꽃놀이가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족 단위 여름철 물놀이 피서지로 알려져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은 내달 18일까지 개장됩니다. 농가의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멸강나방에 이어 이번에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충남 서천군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30일 열대 거세미 나방 방제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 농가들에게 조기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아프리카 대륙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로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시아와 중국까지 급속하게 확산됐고 이어 중국의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기센터는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제주와 전남, 전북에서 주로 발견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천 지역에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나방은 80여 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으로 옥수수와 수수, 벼 등 벽과 식물을 선호하며 배축과 박과, 가직과 식물들도 가해할 만큼 섭식 능력이 뛰어난 병해충으로 꼽습니다. 이 자리에 장순종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은 멸강나방보다도 섭식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멸강충보다 더 덩치도 크고 또 섭식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또 조기에 방제를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농가한테 피해를. 또 농기센터는 농가에서 약제 드론을 이용해 열대 거세미 나방을 방제할 경우 타 작물과 타 지역 하우스에 약제가 살포되지 않도록 새벽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2019 상반기 국민신문고 불채택 제한 재심사에 따른 군민 설문조사 참여 협조에 힘쓸 방침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민신문고 불채택 제한 중 재심사 선정 사업 17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천군은 참여자 중 30%의 범위 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한은 오는 8월 8일까지로 군은 각 읍면에서 군민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서천군 홈페이지 국민 생각함에서 참여하면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2008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상 3개월령 이상이 된 반려견에 대해서는 외장칩, 내장칩 혹은 인식표 중 한 방법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2달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외부기관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관내 특수교사와 외부 강사를 초빙해 미술, 체육, 요리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 배움을 통한 성장의 시간을 갖도록 마련했습니다. 마산면 물버들 마을도서관에서는 지난 27일 마산면 문화활력소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물버들 마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평소 교류를 자주 해온 대전 동방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우쿨렐레 연주, 홀라댄스, 바이올린 독주, 축시 낭독, 통기타 라이브 등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장항읍에서는 지난 25일 장항 청년들의 창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인 러닝베이스 교육 스마트팀 아카데미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러닝베이스 교육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사업 전략, 사업 마인드, 재무관리, 고객관계, 사업 트렌드라는 5가지 기본 소양 교육을 받고 마케팅 전문가와 팀 단위로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고취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